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수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모든 분들 안녕하셨죠? 엄동소란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장사하시고 연말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수길 TV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해가 바뀔 며칠 안 남아서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2023년도 정행무진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수길 TV에서는 5일 장터의 사람들 이야기, 삶의 이야기죠. 또 전통시장, 또 수산시장, 그리고 간간히 각 지역에서 농특산물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축제장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수길 TV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일들 또는 인상 깊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길 TV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가장 감동 깊었던 일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가 두말할 여지 없이 3만 명 구독자를 돌파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말 제 생일 이틀 앞두고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기념으로 설악산 울산바위 앞에서 특별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이수길 TV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이수길 TV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길 TV는 지금 전 세계에서 70여 개국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동포들이 이수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 명 아니 3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니 연말에 제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생일날 아침 밥상을 마주하면서 핸드폰을 들어보는 순간 아주 반가운 소식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이수길 TV를 초청한다는, 그것도 여수에서, 여수시 관광 마케팅 팀에서 이수길 TV를 초청을 해서 여수 팸 투어 여행을 시키겠다. 1박 2일 코스로 전액 여수시에서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와 같은 팸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을 하고 1박 2일 코스 여수 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소속인 사진작가들, 그 다음에 전국에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 등등 30여 명을 초대를 해서 관광버스 한 대로 팸 투어를 해서 여수시를 홍보하는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수길 TV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와 같은 팸 투어였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시장, 전통시장, 수산시장, 오일시장을 정행무진과 같이 이 535곳의 장터인데 지도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죠. 다녔기 때문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 사람들, 시장의 삶의 이야기를 방송을 하러 다녔지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구경을 한다거나 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의 뭐지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달리다 보니까 여수의 배우 여수도 상당히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행지 관광지를 다녀본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박 2일 코스가 빽빽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여수시에서 준비한 관광지를 다 다녀봤어요. 루지라고 하는 것도 처음 타보고 또 여수 밤바다도 즐겨봤고 기가 막히죠. 그 해상 케이블카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수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추해 드립니다. 그 코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저녁 만찬에서는 여수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쏟아졌어.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먹고 또 호텔에 준비된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 호텔 라마다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여수에 24층 옥상에 설치된 짚라인이라고 하죠. 줄을 타고 쭉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이 바로 동쪽이라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로 내려가다 우연히 만난 그 바다에 산 너머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 그 다음에 짚라인이 쭉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기가 막힌 그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아쉽게도 그 짚라인 운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가 팀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해드렸죠. 이 시간대에 해가 쫙 떠오를 때에 이 짚라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 대박 터질 거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지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이 코스도 4가지 코스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 코스를 향해서 바다를 즐기면서 쫙 타고 내려가. 정말 환상적인. 역시 여수시 관광 마케팅 팀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획을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만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러한 뱀투어는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 이번에 여수시에서 초청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대만족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여수에 다녀온 지 삼척에 제가 이제 귀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촌해서 산 지가 벌써 2년 10개월 정도 돼갑니다. 내년 3월이면 벌써 3년, 만 3년이 되네요. 삼척시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 인연을 맺고 잘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동해바다의 여러 가지 수산물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강원도 삼척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좋은 수산물들 현장에서 생생하게 잡아 올리는 해산물들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산골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산골의 그 여러 가지 우리 고향만 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발굴을 해내면서 방송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척 신주라고 하는 막걸리조를 연구하시고 또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막걸리 또 제가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방송도 해드리고 또 그 후에 또 인간극장 또 출연하셔가지고 전국 각지에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전통 막걸리를 배우러 오시고 합니다. 또 거기에 이번 연말에 또 제가 초대를 이제 받으면서 갔던 곳이 강원 사단법인이 마련됐어요.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효식품진흥회. 그래서 여기에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삼척 신주 명장 박병준 명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뭐 연말 막년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시작하자마자 호명되는 이름이 저였습니다. 이슬TV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패입니다. 감사패. 이 감사패를 참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같이 직접적으로 감사패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의 최초였습니다. 박병준 명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 활동을 2023년도를 종횡무진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방방곡곡의 시장 속에서, 장터 속에서 살아오신 어머니들의 삶을 이제 제가 그 주제로 많은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신문 연재도 100회 이상 하고, 또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국 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장 교감님을 만나고 이 시대의 밥상머리 교육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인성교육도 하였고, 또 손해전시 겸 강의도 100회 이상. 엄청난 뒤를 돌아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라고 하는 그 같은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모든 것을. 저는 뭐 유튜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나서 제 초청 전국 각지에서 어머니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이소라고 하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어마어마하게 붐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2019년도 3월부터. 그 이후에 스케줄이 올스톱 돼버렸죠. 그래서 초청 강연이 이제 없어지는 통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속성이 구독자가 많이 들어와서 조회수를 올려야 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 이제 5일장터의 삶을 살아오신 엄마들의 삶을 이야기를 조명을 하다가 결국은 전통시장, 또 확대를 해서 수산시장, 또 다양한 축제장, 삶의 이야기를 또 카메라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2023년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훌륭하신 장터에 계신 우리 엄마들의 삶, 또 어머니들의 그 살아오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저력이다, 또 그것이 문화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5일장터, 제가 이 지도를 8년간 다니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말과 방학에는 이와 같이 오로지 이 5일장터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잡듯이 다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어머니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이소 책자에 나오기 전에 전국 지역 신문사에서 부산일보였죠. 가장 최초로 시작해 주었던 정달식 기자가 상당히 1등 공신이었는데, 그래서 전국 지역 대표 신문에 5일장터의 삶을 살아오신 엄마들의 이야기로 연재를 100회를 했습니다. 그 100회가 끝난 후 바로 어머니 비 오는 날은 나가지 마이소라는 책자로 한 권의 책이 마련되고, 그 책이 나온 이후에는 제가 모든 활동을 접고 초청 강연, 전국 각지 지자체, 교육청, 중고등학교, 인성교육, 기타 전통시장의 상인회, 상인대학, 이러한 노인, 또 전국 지자체 지역의 노인대학,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배불리 먹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이곳에 계셨던 보따리를 껴안고 계신 엄마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상당히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만났던 분이 한 분, 대한민국 전통시장에서 오일시장을 보러 가면서 전통시장에서 가장 오래도록 장사를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103세. 그러니까 제가 97세, 7, 8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103세입니다. 90한 5, 6세 때 제가 처음 만나 뵈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흥해시장, 흥해 전통시장에 가시면은 추어탕을 끓여서 파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친정엄마고 한 분은 딸입니다. 그때 그 따님은 80대 초반이었고 80여 갓 됐을까 말까 하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90대 후반이셨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따님은 먼저 가시고 그 103세 되신 친정어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아직도 홍해시장에서 외손주와 함께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3세 되신 어머니가 아직도 포항시 흥해시장에서 외손주와 함께 추어탕을 팔고 계십니다. 위대한 삶의 현장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장날에 한번 찾아보시면 만나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해시장은 이쪽이죠. 2171,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 쪽에 또 어머니들과 또 인연이 맺었던 곳이 포항 죽도시장. 죽도시장,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장이죠. 죽도시장. 그곳에 또 죽도시장이 또 함께 있습니다. 항상 죽도시장을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평생토록 두 번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진짜로 쌍둥이는 아닌데 쌍둥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45년 정도의 세월을 함께 수산물,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판장에 가셔서 고기를 받아다가 회를 썰어서 파시는, 가자미 회라든가 싱싱한 제철에 나오는 이제 회들을 썰어서 파시는 어머니들이신데,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앉으셔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찾아뵀는데 너무나 다정다감하시고 또 오래도록 많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단골 손님도 많으십니다. 전국에 택배는 당일로 버스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드리십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은 항상 그날그날 싱싱한 수산물을 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가면은 또 상당히 오래간만에 왜 인제 왔느냐, 밥 먹었느냐, 아주 저희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아주 정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귀여운 맛도 계시는 아주 포항 죽도시장의 쌍둥이 회 어머니들이라고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어머니는 여기 경상북도 영천 전통시장, 장이 27장인데 영천장은 27장입니다. 영천 전통시장에 장날에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장이 서는 것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영천시 주변의 면 단위에서 시골이죠. 시골 버스를 타고 장날마다 장보따리를 이고 메고 끌고 시골 버스를 타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해서 장터에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면 계속 버스가, 시골버스가 들어옵니다. 그 버스에서 바리바리 법다리가 내려오고 뭐 내려오시면 신토불이죠. 내려오자마자 또 거래가 되고 그런 장터입니다. 그야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와 같은 장터. 그 안에 또 이제 곰탕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곰탕 골목에서 평생토록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곰탕만 팔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18,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지금 90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찌감치 또 돌아가시고 딸 참 6남매를 그 곰탕을 파시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서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찍 가셨으니 남편이 자식들 혼자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려고 하니 그 곰탕을 이제 팔아서 살아오셨다는데 참 우여곡절 참 말씀을 듣다 보면 참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이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젊었을 때 혼자가 돼가지고 주변의 남정네들이 옛날에는 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들어올 때 가슴 한번 만지고 나갈 때 엉덩이 한번 툭 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인터뷰하는 와중에 한 10번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맺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끼들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희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참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어력이 문화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셔서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키우고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만큼 크게 되고 배불리 먹게 될 수 있을 지어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세력들이 다 그분 어머니들의, 그 세대의 어머니들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충청도 이제 것입니다. 충청도의 이제 예산군 예산장터가 또 기가 막히게 오래된 장터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 장터가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한두 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장들은 거의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퇴장되는 그와 같은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 장터를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혀. 어마어마 옛날 그 건물들을 고스란히 재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로 유명한 백종원 씨, 이분이 그 예산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장이 아주 먹거리가 있으니,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청년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역시 먹거리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기가 넘쳐야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거에 걸맞춰서 한 7, 8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삼국축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축제에서도 뭔가 하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국시대에 그 시장을 재현한 곳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삼자는 석삼자입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국자가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장터에서 국자가 들어가는 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국밥이죠. 국밥. 국밥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국밥. 그 다음에 또 국자로 생각나는 게, 그렇죠, 국수입니다. 국수. 예산국수가 또 유명합니다. 예산국수. 그래서 삼국의 첫 번째가 국밥, 국수, 예산국수로. 그 다음에 하나 국자는, 이 축제는 가을에 열려서 가을에 피는 꽃 중에 국자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국화죠. 국화.
기가 막힙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국 축제입니다. 국밥, 국수, 국화. 원더풀. 멋져버려.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라고 하는 그 큰 그 창고 건물이, 옛날 건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뼈대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먹거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장터에는 역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먹을거리. 그 다음에 흥거리가 들어가야 되죠. 흥거리. 그러면은 열립니다. 무엇이?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올해 삼국 축제를 한번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초청 가수가 그 지역 가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입니다.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 아침마당이 5승 가수죠. 저도 이제 5승에 입조를 했습니다만, 신성,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인물이 훤칠하죠. 이 사람이 예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완전 국민 가수였습니다. 국보급. 예산의 대통령 정도 되는. 보통 이제 축제 때 개막식에 이제 초청 가수들이 이제 오면은 무대는 제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7시, 8시 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잡으려고 12시 전부터,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자리에서 잡아놓고 앉아 계십니다. 신성에 이렇게 써있는 풍선도 들고 계시면서 무슨 일입니까? 몇 시에 옵니까? 물어봐. 7시 넘어서. 그때까지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교대를 해 가시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그 무대를 한번 보려고 앉았습니다. 저도 미리 자리를 잡았죠. 물건을 놓고 맨 앞자리에서. 그래서 여타 가수들이 쭉 이제 앞에서 노래를 하고 마지막에 신성, 난리가 났죠. 완전히 예산 장터가 뒤집어졌습니다. 떠내려갈 정도. 대통령급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신성 가수의 인품, 여기에 또 놀랐습니다. 미리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그 아침마당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신성 씨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신성 씨가 상당히 이제 여러 그 효획을 많이 한 효심이 아주 지극한 그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날 축제날 와가지고 노래를 4곡을 한데 계속 앵콜이 들어오니까 MR도 없고, 그래서 생음악으로 그냥 막 하면서 큰절도 올리고, 그러는 와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초대를 받으면 받습니다. 출연료라는 게 이제 가수들 이제 급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나중에 나오는 가수였기 때문에 최소 3천 정도 전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장내 사회자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글씨가 안 보여 가리게 나왔는데, 전액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초대를 받아서 받는 출연료는 예산분의 전액 기부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전액 기부 쉽지 않죠. 웬만한 가수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역시 인품이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효의 고장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씨 파이팅 하시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수TV 응원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23년을 이제 마무리를 해간 아주 넉넉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시에서 초청받아서 펜표를 참여를 하려고 이제 KTX 타고 청량리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그게 광장시장 유명하죠. 19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통시장으로서 들어섰다고 하니까 지금 세월로 따지면 근 120여 년이 된 시장입니다. 그곳이 한국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려야 될 시장이 지금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는 장터인데 그 전부터 전 세계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줄을 엄청 섰어요. 그 입구에서부터. 보니 전부 먹거리입니다. 호떡. 일본에서 호떡 하면서 이제 호떡, 찹쌀호떡, 그 다음에 떡볶이, 순대, 아바이 순대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밥, 그 다음에 잔치국수, 그 다음에 잡채도 또 우리 그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또 좋아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줄 서서 보면 처음 줄 서 있는 게 아침 그 시간이 9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전부 다 80% 이상은 뭐 90%는 한국 사람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홍콩 사람, 대만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각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장시장을 그 아침에 아침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뭐가 맛있고 따로 전부 다 벌써 SNS가 또 그것을 보고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줄이었습니다. 광장시장 120년 전에 그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만큼 줄서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먹거리. 전통시장 역시 먹을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 한국 사람,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인다.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거기 가장 많습니다. 호떡줄. 남대문 시장은 아마 호떡집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에 조금 늘어서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호떡이 최고죠. 광장시장 120년이 넘는 120년이 되는 광장시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는 그곳의 어머니, 호떡 파시는 어머니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몇년 하셨어요? 50년 호떡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뭐 처녀 때부터 하셨다니까 70대 한 중후반에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셨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밀려오니까 외국인들이 그 말 소통을 해야 되니까 던지면 되는 겁니다. 저보다 일본을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일본에서 11년이라는 세월 유학생활을 했었습니다만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 20여 년 활동을 했고 수많은 다양한 20권 이상의 책들도 만들어냈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놀랍니다. 야, 대단합니다. 위대한 삶의 현장. 그 어머니가 50년의 세월을 오로지 한 곳에서 헛떡만 파시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들 줄을 쫙 세워가지고. 그런데 줄 서면은 어느 정도 거의 그 줄을 서면은 또 이 어머니가 돈을 미리 받습니다. 호떡 한 장에, 찹쌀호떡 한 장에, 쑥자매 호떡인데 1,500원을 받습니다. 미리 받아요. 미리 이렇게 받으러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면 이거 미리 받으면은 누가 돈을 받았고 안 받았는지 다 기억하시지? 다 아신답니다. 100명 있어서 다 안 납니다. 그래서 저보고 1,500원 받았죠? 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력도 대단하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와요 니하오마 원천 간세 카카이 영어도 하시고 헬로우 한국말은 또 고향은 시골이라고 하시는데 산골 마을이십니까 했더니
웃음으로 넘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 전통시장, 우리 삶의 터전이었죠. 엄마들의 삶의 터전.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저력이다라고 하는, 또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명백백하게 책으로, 방송으로, 강연으로, 강의로 전달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다음에 빅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수일TV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삼척시에서 전통 발효주 명장들이 모인 축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만난 분이 계십니다. 런던에서 오시고 각지에서 오셨는데, 시드니에서 이수길TV를 보고 전통주 만드는 과정, 막걸리 만드는 과정, 그 방송을 보고 삼척을 오게 됐다. 그래서 삼척 신주 막걸리 명장 박병준 명장을 만나러 갔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거짓말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을 이것이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감사패도 의미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오신 그분과 함께 기념사랑도 하고 또 하이파이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이수일TV보다는 그 박병준 명장님을 더 좋아하신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도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국의 오일시장, 전통시장, 그 다음에 수산시장, 삶의 이야기 등등을 취재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또 올해는 특별하게 제가 김장축제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김장 하면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품앗이로 우리 집에서 하면 또 도와주고, 또 그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도와주고, 또 온가족 모두 모여서 절이고, 또 밤새 첫날 밤에 채 썰죠. 그때 도마하고 칼로. 저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생을 이제, 김장하면 큰 잔치죠. 잔치. 그 집안에 큰 잔치. 1년 행사,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해서,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김장 이제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도 김장을 또 해놓은 것을 이제 마트에서 사 먹게 되고, 또 편리하게, 그런 시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서 김장을 직접 해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현실 속에서 김장 축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이제 평창 고랭지 배추를 활용해서 한 평창 김장 축제였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아주 참 배추도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고랭지 배추고 단단하고 아주 달달하고, 그 다음에 양념을 보니까 양념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kg에 얼마, 20kg에 얼마, 또 양념 추가 요금, 그 다음에 절인 배추 추가 요금에서 현장에서 직접 돈만 내면은 10kg, 20kg 돈만 내면 바로 즉석에서 양념 버무리기만 해서 딱 싸가지고 오면 한 30분 정도 끝나요. 김장이. 그 다음에 거기에 특별하게 뭐 더 양념을 좀 자기 입맛대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가면은 꼭 같이 버무려 가지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집사람하고 가서 딱 30분에 김장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은 20kg를 해가지고 너무나 편리하고, 또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이와 같이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또 농민도 좋고 또 소비자도 좋고, 또 이와 같은 그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추억도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김장 축제,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김장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에서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김장축제에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은 체험도 되고 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온다는 그런 이제 뿌듯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김장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하는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김장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수길TV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무튼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무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용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그와 같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수길TV에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수길TV는 변함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삶의 이야기를 찾아서 뛰어다니겠습니다. 변함없는 박수갈채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시청자, 구독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